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내가 친 사고에 대한 결과로 누굴 탓할 수도 없어서 막막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누가 대신 나타나서 막힘없이 해결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보장해주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2-3553-26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께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요. 궁금증과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드릴 막강 전문가 군단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정확한 의미하고 활용 범위를 알아두신다면 나중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 민지홍 전문가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오늘의 강의의 민지홍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아주 가성비가 좋은 그런 특약 담보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과 담보가 정말로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고 있고 또 가성비 또한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혹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나나 혹은 우리 가족이 타인에게 끼친 어떤 우연한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험 청구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나쳤더라도 오늘 내용 잘 보시고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현재는 거의 다 이 맨 밑에 있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혹은 어린이 보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저 자녀 보상 책임을 가입을 하고 있으시기도 할 겁니다. 우선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쓰여져 있다면 보통 본인 및 배우자만을 보장하는 특약이 되겠고요. 자녀 배상 책임이라고 한다면 자녀만, 그리고 요즘 많이 가입하시는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렇게 써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그리고 혹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미혼 자녀 이렇게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애매한 것이 바로 이 동거 중인 친족입니다. 우선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 보시면은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까지도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타인의 어떤 신체의 장애나 재물의 손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 보장해주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우연한 사고입니다. 당연히 고의로 하는 경우는 되지 않겠죠. 이 우연한 사고는 뒤에서도 내용에 나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피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에서 누수가 돼서 아래층으로 물이 흐른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보장이 다 되는데요.
다만 관리 소홀의 책임이라든지 혹은 부주의 아니면 내가 우리 집을 어떤 리모델링이나 개조를 하다가 하는 것들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올해 낙후되어서 누수가 된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보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아시면 좋겠고요. 또 친구 집에서 공놀이 하다가 자녀들끼리 놀다가 TV 액정을 깨트리는 경우 혹은 가구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에도 보장이 다 되고 있습니다. 또 친구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망가뜨린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내가 찬 축구공이 친구 얼굴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다든지 이러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다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자녀가 운동 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 타인이 다쳤을 때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중주차된 차를 미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힘이 너무 넘치거나 힘이 부족해서 밀다가 다른 차와 부딪힌다든지 벽에 부딪힌다든지 하는 사고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전거 사고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남의 차를 긁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특이한 보상인데요.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운데 스키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스키를 타다가 내가 남을 다치게 하는 경우나 남의 스키 장비를 파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보장이 된다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산불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만 내가 등산을 가다가 혹시나 산불을 냈다, 뭐 내가 성묘를 가다가 혹시나 산불을 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때는 고의가 아니라는 부분을 소비자 측에서 직접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우연한 사고가 고의가 아니라 정말로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점을 꼭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의 가방을 내 애완동물이, 내 반려견이 혹시나 훼손한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우선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나의 평소 직무를 수행하다가 하는 부분은 배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책임, 즉 나와 내 가족이 함께 보장을 받고 있는데 그 둘 간에 생기는 그런 어떤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지시에 따른 폭행, 구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뭐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의냐 우연이냐 하는 부분을 꼭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천재지변, 그리고 방사능, 얼마 전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모두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런 천재지변이나 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걱정도 큰데 이 방사능에 대한 부분들도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주소를 적는데요. 그 주소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그것 외에 다른 부동산의 피해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거나 그럴 때는 꼭 주소를 변경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종사자, 내가 고용해서 어떤 피보험자의 업무에 대한 종사 중에 입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같이 사는 친족에 대한 배상은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점, 또 고의적인 폭행 및 구타에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심신상실, 우리가 혹은 음주나 아니면 어떤 약물에 인한 심신상실 상태일 때 그때 일어난 피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총기, 그리고 주택 수리, 아까도 나온 내가 우리 집을 개조 혹은 신축, 리모델링 하다가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유지를 위한 보수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폭력으로 인한 것들, 그리고 뭐 기타 벌금이나 징벌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지금 좀 내용이 꽤 많아서 대부분 다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고의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보신다면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 범위도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보험에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들어있는지 혹은 가족으로 들어있는지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옆에 이것에 대한 보험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험은 1,000원을 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몇백 원 정도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저렴하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이것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내가 가입하는 보험 화재보험도 있을 수 있고요. 자동차 보험 혹은 내 건강에 대한 모든 보험에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보험에 그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한번 봐주시고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장 금액은 대부분의 보험은 다 1억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다 1억인데 특정 보험사에 따라서는 3억까지도 보장을 하는 보험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 보험을 비갱신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16년에 갱신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사소한 손해라든지 이웃 간의 어떤 분쟁을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비갱신형으로 놔뒀었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웃 간의 분쟁도 워낙 많고 소송도 많고 또 그냥 피해에 대한 보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정신적 위자료라든지 뭐 내가 일을 못한 휴업 손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소송이 이어지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변경을 했고 다만 아직도 비갱신형 보험회사가 남아 있다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소지 변경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했던 주소지에서 내가 이사를 간다면 보험사에 꼭 전화를 하셔서 사후 고지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을 보험사에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시에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어떤 사진을 찍어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연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면 필히 사진을 꼭 찍어서 이런 필요 서류들, 내가 이걸 우연히 일어난 사고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보상을 받으실 때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서 100% 다 보장이 아니라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한 사고당 과거 예전 한 8년 전 정도 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그때 가입해 두신 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입니다. 네, 현재 요즘 가입하신 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받을 때는 20만 원이 넘는 손해에 대해서 혹은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2만 원이 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청구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대인 보상은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보장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꼭 이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보장을 받으시는데 주저함이 없이 저희 방송으로도 많은 문의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시간 함께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모르고 계셨던 우연한 사고의 사소한 잘못들도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해당된다면 보장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 현명한 보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와 관련한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으로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고 두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요청하시면 지금부터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에 관련된 어떤 궁금증이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릴까요? 네, 제가요, 50대인데요. 네. 한 4년 전에 자궁수술도 좀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점점 나이도 먹고 자신감이 없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사실 돈은 크게 없지만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더 넣어야 되는지 이대로만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좀 전문가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입하고 계신 증권을 미리 좀 확인을 해봤더니 두 건의 보험이 있으신데요. 2007년에 가입하신 한화생명 대한변액 CI보험이랑 2009년에 가입하신 한화 손해보험, 한아름 플러스 보험 가지고 계신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보장 내용을 저희가 좀 보충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전반적인 보험의 보장 내용이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자궁수술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보험료 추가 여력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어떤 보장이 좀 담겨 있는지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지금 보험 가입도 아주 잘 되어 있으세요.
아, 이제 그래요? 네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어떤 것부터 하느냐 이렇게 볼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는 실손 보험부터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 보니까 그 실손보험도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또 오래전에 이제 그 변액 CI 보험도 가입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보장 내용부터 조금 살펴봐 드릴게요. 네. 2007년도에 대한생명이죠. 하나생명으로 바뀌었는데 대한변액 CI 보험. 여기가 이제 월 95,000원씩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 맞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주계약이 2천만 원이에요. 주계약은 이제 사망 담보를 포함해서 혹시나 우리한테 어떤 중대한 질병이라든가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 가입 금액의 80%까지가 보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뭐 유사암이라든가 갑상선암을 제외한 뭐 위암이나 간암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는 주계약 2천만 원에 대한 80%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80%에서 1,600만 원이 보상이 되고요. 나머지 400만 원은 이제 사망 시 지급되는 그런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을 묶여 있기 때문에 최초 1회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1,600만 원 받았다 하면 다른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시에는 보상이 되지 않아요. 알고 계셨어요? 네, 네. 네.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네. 얘기 들었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다치거나 아팠을 때 어떤 입원 특약과 수술 특약이 같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특약은 80세까지 보장이시고 주계약은 종신으로 보장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월 95,000원인데 이제 한 10년 되셨어요. 2007년도 가입을 하셨으니까. 네네.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험 가입하신 게 하나손해보험의 한아름 플러스 2009년도. 2009년도면 실손 의료비가 변동이 생길 때죠. 아마 그 변동될 시기 정도에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때는 실손보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내가 병원에서 쓴 금액의 100%까지 다 보상이 되고요. 통원비도 하루 3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 5천 원을 제외하고 하루 30만 원까지 보상도 다 가능하십니다. 실손보험 잘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아마 여기에 이제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그러니까 허율성 심장질환 500만 원 적게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신데 아마도 이제 기존에 드러났던 대한변액 CI 보험을 조금 보시고 요거를 추가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암 보장이나 이런 보장은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CI에서 만약에 암 진단을 받는다 해도 추가로 또 재진단암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여유가 많이 힘드신다 하더라도 어떤 암이나 이대 질환에 대한 보완을 조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우리 민 팀장님 그 강의해 주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 중에서도 가족 배상 책임으로 잘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적절하니 잘 가입은 되어 있으시고요. 혹시 3대 진단비가 조금 부족한데 이거를 추가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이런 보장 전반적인 보장 내용은 기존에 잘 알고 계셨나요? 대충은 알고 있었고요. 네네. 저기 하나손해보험은 그 제가 아는 동생이 이거 네네. 진짜 좋다고 막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나쁘지 않았다니 다행이네요. 네네,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2009년도에 적절한 시기에 준비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료도 그닥 비싸지 않게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내가 몸이 아프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갱신보험료, 인상된 갱신보험료를 같이 납입하고 계시는 건 아시죠? 네.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3대 진단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물론 이제 3, 4년 전에 이제 수술도 하셨기 때문에 어떤 할증 보험료나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부족한 암 2천만 원. 일반암 다 포함합니다. 암 2천만 원에 뇌출혈 1,500에 또 뇌졸중 500 해서 진단비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암 수술비라든가 상해 질병 수술 이런 반복적으로 보장되는 이런 수술 특약도 같이 준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해서 한 5, 6만 원 정도 선에 준비를 하시면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에 추가로 보완하시게 되면 보장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 6만 원이면 그 정도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나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솔직히 비갱신으로 뭐 20년 납에 100세까지 보장한다라고 가져가게 되면 진단비는 크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나이대를 감안해서 한 20년 갱신으로 준비를 하셔도 보험료 변동 없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네. 싸서 저는 네네.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얘 갱신형으로 네네네. 20년 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네, 괜찮습니다. 한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보장을 쭉 보고 가신다고 감안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그거 좀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예, 또 추가로 더 궁금한 건 없으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잘 들었다고 칭찬받으니까 기분 되게 좋은데요. 네네.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 네. 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2개는 잘 가지고 계시다네요. 다행입니다. 네. 근데 암에 대한 보장은 없으시기 때문에 또 수술 받으셨던 여력도 있으시니까 우리 김정덕 전문가가 리모델링 해주신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네, 또 궁금증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주변에 공장하고 창고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우스형 음료수 창고하고 작은 컨테이너형 사무실을 소유 중인데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민지홍 전문가에게 물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화재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변에 이제 공장이나 창고가 많다면은 아무래도 화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추운 겨울철에 이 쌓아둔 음료수들이 좀 특히 더 많이 겨울철에 위험하다고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좀 아쉽게도 비닐하우스형 창고라면은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위험률이 높다 보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은 화재보험 가입을 거절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옆에 작은 컨테이너형 사무실이 있다고 하셨는데 창고에 이제 화재보험 가입이 힘들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형 사무실에다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화재가 발생한 그런 경우라면 최초 발화점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발화점이 컨테이너형 사무실이 아니라 비닐하우스형 창고에서 최초 발화점이 발견되었다라고 한다면 보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 발화점이 컨테이너형 사무실일 경우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혹시라도 그렇게 가입하시더라도 이 부분 알고 가입하셔야 되고요. 아쉽지만은 창고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은 가입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좀 더더욱이 화재나 이런 안전사고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쉽지만 비닐하우스형 창고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고요. 컨테이너형 사무실은 발화점을 따져본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가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108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년 전에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근에 포항 지진으로 그 여파가 걱정되는데요. 가입한 주택 화재보험에서도 지진을 보상받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문자네요. 김정덕 전문가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3년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에는 실질적으로 내 집에서 불이 나거나 아니면 옆집에서 불이 나서 옮겨붙는, 또는 내 집에서 불이 나서 옆에 이제 어떤 사람이나 대물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이 되어 있고요. 지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안타깝고 걱정이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 지진에 대한 보상이 잠깐 손해보험에서 한두 개 회사에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지진은 말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또는 깨지고 갈라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 가능하시고요. 여기에는 또 어떤 유리 손해해서 어떤 태풍이나 해오리 아니면 폭우, 수해 이런 부분 아니면 제3자에 대한 어떤 손해로 인한 유리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그 주택,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고 있던 이런 상가 쪽에는 보상이 되지 않고요. 주택으로 1급 건물만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일반 가재도구나 이런 부분에는 이제 1,000만 원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혹시 주택가재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같이 조인해서 2개로 가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진 담보는 현재 5년까지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1089님의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보험을 좀 근래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금액이 크고 이게 네. 아는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좀 손해를 덜 본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험료를 좀 많이 내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네, 잘 주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가입하신 증권을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흥국화재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이거 지금 32만 6천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이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셔서 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나라고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네, 전화 끊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4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최근에 새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좀 부담이 돼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지금 정말 좀 보험료가 비싼 보험을 좀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 보험이 이제 비싼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질병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을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처음 나왔던 몇 년 전에 특약을 이제 100세 만기 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환급률이 가장 높은 시점에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이 뭐 110%, 12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해약을 해서 해약 환급금을 받고 그게 그때까지 뭐 보장도 되고 그리고 또 저축도 된다. 뭐 이런 어떤 의미의 컨셉으로 판매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 컨셉으로 가입을 하게 되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막상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과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볼까 해요. 우선 이 환급률이 최고치인 시점이 아마 이제 시청자님의 연세가 70세 혹은 이제 75세가 되는 아마 그 시점일 것 같은데요. 이게 손해보험이다 보니까 생명보험처럼 어떤 뭐 주계약을 뭐 연금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약 환급금을 내가 저축의 의미로 다시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보험을 해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70세 혹은 75세 이 시점에서 내가 가진 이 보험을 해약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해약을 하게 되면 질병후유장애 특약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드러났던 암이나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입원, 수술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해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오히려 내가 몸이 조금 아플 시기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보험을 더 들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데 이때 보험을 해약한다라는 것은 그때 가서 환급금은 받으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게 이제 최소 환급률에 어떤 초점을 맞춰지고 내가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으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설계가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특약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암이나 뇌졸중 이런 기타 특약들은 전부 다 다른 보험에 따로 설정을 해두셔야지 여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가입을 해두시고 이것들을 내 노년기에 보험이 정말 더 필요해질 수 있는 그 시기에 해약을 하라는 건 조금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험 특약을 그때 가서 해약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도저도 아닌 컨셉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금 비싸다고 하셨는데 사실 또 납입 기간이 30년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이게 20년 하면 더 비싸서 30년. 네네.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20년 납으로 하셨다면 아마 4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부담돼서. 네, 이게 30년인데 이거를 총 내시는 총 납입 보험료 갱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대충 잡아도 한 1억 2천이 넘을 것 같아요. 1억 2천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요, 차라리 보장은 보장대로 따로 저렴한 보험료에 따로 구성을 하시고, 저축은 복리저축 효과가 있는 그런 비과세도 되고 복리저축 효과도 있고 또 최저보증 이율이나 어떤 이율이 높은 그런 보험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두셨다면은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나중에 해약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100세나 11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환급은 환급대로 내가 나중에 이 보장이 없어지지 않은 채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그렇게 보험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질병우유장애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어제 방송에서도 질병우유장애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내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는 그런 어떤 노년 만성질환을 보장하는 그런 특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70세, 75세에 해약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또 100세 만기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처럼 많은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90세 정도로 설정을 하셨다면은 이 보험이 이렇게 비싸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다행히 이제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흥국화재 지금 이 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들어두셨던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험은 보장이 좀 적어요. 보장이 좀 적긴 하지만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보험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알차게 잘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험에 현재 부족한 것들만 좀 채우시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없는 현재 좀 부족한 암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입원비, 수술비 요렇게 좀 구성을 해서 채우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험료는 한 14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나는 조금 더 가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금액을 조금만 올리면은 더 추가로 가입도 가능하시고 어떤 걱정되는 질병이나 가족력을 판단하셔서 요 정도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저축 부분, 환급 부분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환급형 어떤 저축이나 복리 효과가 있고 연금도 가능한 그런 저축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청자님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세요? 중도인출도 있고 뭐 하다고 하는데. 네네. 예, 그러면 되지 않나? 예, 잘 안 들리는데 좀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도 인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한데요. 예. 중도 인출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남은 해약 환급금이 없고 돈을 안 내는 의미는 아니에요. 중도에 인출을 하셔도 돈을 계속해서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중도 인출을 하고 납입을 미루고 하다 보면 해약 환급금이 없어지는 시점에는 이게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해서 내가 내 돈을 내고 중도 인출을 해서 꺼내서 쓰고 이런 걸로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환급금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장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없고 해지환급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좀 약간 계륵 같은 존재가 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장은 보장대로 그리고 저축은 저축대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시는 것이 더 맞는 컨셉일 것 같고 총 내는 납입보험료도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게. 여보세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예. 지금 30년 납이고 총 내는 납입보험료로 계산을 드리면 1억 2천 정도를 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만 원 정도의 보험료는 20년 납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 자체, 그러니까 내가 총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또 저축형 보험을 따로 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10년, 15년 납이기 때문에 총 내는 납입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고 환급률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전화상으로 말씀만 드리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 표로 아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전화로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까 싶은데 어떠세요? 예. 네. 그러십시오. 네, 시청자님,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이 32만 원 정도 넘게 내고 있는 흥국화재보험을 정리하시고 저희가 이제 새로 리모델링 도와드린 보험으로 채우시면은 15만 원 정도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면서 더 풍족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우리 민주홍 전문가가 더 자세한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8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60세 친정어머니 실손보험이 2번 갱신됐습니다. 보험료 인상 폭이 너무나도 큰데 계속 이렇게 오를까요? 라는 문자네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네. 지금 보험료 갱신되어 인상되는 부분으로 이제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근데 인상의 폭이 처음에 가입할 때보다 상당히 많이 보험료가 오르고 있죠. 이거는 바로 이제 병원에서 어떤 과잉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같이 손해를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현재 60세시면 질병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가장 큰 나이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손보험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보험 중에 가장 기본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갱신보험료가 현재 이렇게 오르고 또 앞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그 실손보험은 잘 유지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손보험은 내가 아프지 않아도 보험료가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국민건강 소득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순수형으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도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보험료는 앞으로도 계속 오르지만 현재 건강하시다면 잘 유지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 갱신을 계속 받아들일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정액형 담보라든가 이런 보험을 추가로 보완을 해놓으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하게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어떤 부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20대 딸이 있는데 둘이 이제 얘들을 그 보험을 지금 가입을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게 아니고 조그마다 보니까 혹시 더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좀 준비를 좀 해주고 싶어서 문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잘 주셨습니다. 따님의 나이가 두 분 다 어떻게 되시나요? 둘 다 20대 연년생입니다. 아, 20대시고 이렇게 예. 나이는 1살 차이 정도가 나시고요. 예, 연년생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둘 다 건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지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 도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먼저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20대 두 따님분의 보험을 잘 들으신 건지 궁금하다는 전화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해주고 싶다고 하시고요. 현재 다행스럽게도 두 따님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우리 김정덕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20대 따님분들 이제 그 보험 상담을 받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담보를 실손보험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서 손해본 금액을 보상해드리는 보험이죠. 그래서 실손보험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해드리는 게 바로 진단비예요. 진단비, 암 진단이나 어떤 중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우리가 이제 큰 질병이 올 때는 치료만 받고는 못 살죠. 지금은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유양도 해야 되고 어떤 단절된 소득에 대한 대책도 써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진단비를 많이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이제 오늘 방송에 나온 어떤 질병 후유장애 이런 진단비까지 같이 준비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따님들 가입하신 거 증권 한번 볼게요. 자, 하나손해보험 2012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저렴하게 22,100원. 여기에는 100세 만기고 납입기간은 30년 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애 각 1억씩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방금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실손보험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실손보험 2012년도에 가입,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본 금액의 90% 입원했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뭐 부상치료비 최하 이제 10만 원부터 보상이 되는데요. 납입 기간이 30년 납이에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보험 만기 100세까지 갱신돼서 오르죠.
보험만기 정기납으로 가시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30년 납이어도 다른 특약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30년 납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입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흥국화재 착한 가격 건강보험 가입하셨어요. 올해 가입하셨네요. 2017년도에. 예, 17년도에. 네, 20년 납에 100세 만기. 이 흥국화재 착한 가격 건강보험은요, 이게 이제 무환급형이죠. 저해지 무환급형인데 굉장히 심플하게 가입 잘하신 보험이세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암도 우리가 말하는 그 유사암이라고 있습니다. 기타 피부암이라든가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 진단받을 때 일부 이제 보험사들이 대부분 가입 금액의 10%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지금 가입하신 흥국화재에서는 20%까지 되죠. 그래서 암진단비 2천만 원 가입하시게 되면 400만 원까지도 유사암이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뇌졸중, 뇌출혈,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또 막히거나 굳는 뇌경색 진단까지 다 되는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작은 수술 특약이긴 하지만 다치거나 아팠을 때 나오는 수술 특약까지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손해보험의 실손보험과 흥국화재의 진단비가 보장이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 흥국화재에 가입 잘하신 게 후유장애가 있죠.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 되어 있으신데요. 아마도 이제 보험료 대비 여기는 한 90세 정도로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가 우리가 보통 3%부터 보상되는 후유장애가 좋긴 하지만 현재 가입되신 거에는 이제 20%부터 보장이 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보험이 한 6만 원대로 해서 이 정도 보장이면 굉장히 가입이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따님 건강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20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다 보면 좀 멀리 내다봤을 때 진단비가 한 2천만 원 정도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조금 준비를 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진단비를 한 3천만 원씩 추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장 보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암 진단 받아도 한 5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뇌나 심장 쪽도 한 4천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되고 또 오늘 우리 방송에 나왔던 어떤 배상 책임 담보가 가입이 안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배상 책임 담보도 좀 준비를 하셔서 진단비를 조금 폭을 넓혀 가시면 이제 20대 따님이 이제 한 40, 50대, 60, 70대까지 가셔도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없어도 될 만큼 물가 상승 대비해서 추가로 보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한 달에 보험료가 한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보험료는 이제 암하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추가로 보완을 해줄 때는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진단비도 기존에는 2천만 원 가입돼 있지만 3천만 원 추가를 해드리면서 이제 뇌나 심장 쪽에 이제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의 좀 범위가 넓은 뇌는 뇌혈관 진단비라고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의 범위를 벗어나는 뇌혈관 진단비가 있고 또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예요. 허혈성 심장질환, 어떤 협심증 같은 이런 보장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를 넓혀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20대 해서 100세까지 가시게 되면 한 7만 원대 하게 되면 보장이 굉장히 퍼펙트하게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근데 보험료가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예, 한 7만 원대 들어가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네, 그러면 기존에 한 6만 원대 또 7만 원대 해서 20대 따님이 월 지출할 수 있는 보험료 한 15만 원 정도 선에 준비를 하시게 되면 네, 보장이 굉장히 넓게 가면서 예, 추가로 더 구성할 보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떠세요, 아버님? 예,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보험료도 납입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그럼 두 사람 다 각기 동일하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네. 연년생 따님이시라고 하시니까 똑같이 보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계셔서 두 따님분 든든하시겠어요. 예.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2개 다 일단 잘 가입해 주셨고요. 20대 두 따님분들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 물어보셨었는데 우리 김정덕 전문가가 리모델링 해주신 대로 참고하신다면은 따님들이 훗날에 다른 보험을 보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든든한 보험 될 거라고 하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983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3년 전에 고혈압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 전 보험에 가입할 때 알리지 않아도 5년만 지나면 괜찮다고 해서 가입했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라는 문자입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혀 괜찮지가 않고요. 이게 이제 간혹 고지를 하지 않아도 5년만 지나면 괜찮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5년이 지나도 괜찮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해당 병력의 치료가 5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치료가 다 마무리되고 5년이 지나면 고지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고지 의무를 위반한 후에 5년이 지나는 것이 다 괜찮다, 보상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게 보험사의 조사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고요. 또 해당 계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시청자님의 지금 주신 그 병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뇌졸중 또는 뭐 심장질환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관련 보험금의 지급이 보험사의 조사를 통해서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험사를 통해서 사후 고지를 해보시고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이 생기신 후에 5년이 지나면 고지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인데요. 고지 의무를 위반하신 후에 보험에 가입하시는 건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보험사 통해서 다시 한번 꼭 상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간 관계상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을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하고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전화번호 023153-2662번,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